5분, 10분이라고 실제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교사라는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가르쳐도 10분, 5분이라는 답이 나오는데 집에 갔을 때는 오죽할까요? 달라지겠죠. 초등생들의 집중력 부족, 산만함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친구들 정말 막 그렇게 많이 보셨나요? 많은가요? 네, 실제로 교실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네네. 편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수도 있지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 최근 들어서.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가 네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대면에서 눈과 눈을 마주치는 이런 과정이 생략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파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더 집중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하죠. 예. 네, 보통 수업은 초등학교에서 40분씩 진행을 하는데 이 40분 동안 아이들이 집중해 있지 못하고 한 가지 과제를 끝까지 마치지를 못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반복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 그것은 바로 이어져서 학력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화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20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네. 말씀하시는 20분 공부법 어떤 의미인가요?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저는 이 초등학생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 주의력, 집중력 부족에 대한 그런 고민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주의, 집중력 우리가 흔하게 말은 하지만 주의력과 집중력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주의, 집중력이거든요. 주의력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무언가에 그런 시선을 쏟는 거죠. 신경을 쏟는 것. 이게 바로 주의력이라면 집중력은 그 주의를 유지하는 것. 네, 이게 바로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주의력만 있어도 안 되고 집중력만 있어도 안 되고 주의력을 집중해 줄 수 있는 힘이 공부에는 필요하죠. 둘 다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의 뇌는 이제 한창 발달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력과 집중력을 다루는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봐야죠. 이 뇌의 부위가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은 만 4세에서 한 6세 정도부터 발달을 시작해서 예. 거의 사춘기 지나 성인이 될 때까지 발달을 쭉 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초등학생은 이 발달 단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창 예. 발달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력이 짧다거나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일단은 보는 것이 중요하고 네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그게 과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지도를 하실 때는 아이랑 같이 이제 수학 문제집을 푼다. 네.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수학 문제집을 딱 꺼내놓고 그것을 쭉 풀죠.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맞아요. 예, 엄마 나 그렇게 물 하죠. 좀 마실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아이들은 그 긴 시간을 앉아서 엄마가 기대하는 것처럼 1시간, 2시간씩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예. 그러면 이 부분들을 눈여겨보신다면 그럼 아이한테는 어떤 공부 패턴이 맞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초등학교에서 수업도 실제로 40분을 수업을 하지만 네.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은 잘 알아요. 40분 동안 아이들이 집중할 수 없다는 걸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할 때조차도 심지어 교사인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해서 주의력이 산만해질 때마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지도하는 것처럼 교실이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으로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의 학습 패턴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간은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최대 시간.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소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잡아서 아이들이랑 같이 하나씩 하나씩 이 패턴을 잡아가는 거죠. 공부하는 패턴을. 그러면 20분을 집중할 수 있는 아이는 25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이게 점점 길어져요. 10분이나 30분이 아니라 네. 20분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네. 사실은 저도 집에서도 예. 저도 저희 아이들을 가르쳐 봤죠. 그러시겠죠. 네. 네. 그리고 교실에서도 봤지만 10분은 뭔가 과제를 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너무 짧다. 너무 짧고 그리고 그 시간이
아이랑 함께 뭔가 학습적인 부분을 가정에서 충분히 지도하시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30분 정도로 또 넘어가면 이 시간은 또 아이들한테 약간 벅차요. 30분은 또 네, 벅차요. 네. 엄마랑 같이 공부하는 네. 것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음. 특히나 이 시간 그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선생님 그러면 그 20분이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 둘 다 네. 20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차등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6학년이면 한 30분. 네. 그리고 초등 저학년이면 20분. 네,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교실에서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칠 때 6학년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아이들 몇 분이나 집중하냐 그랬더니 5분, 5분. 10분이라고 실제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교사라는 권위가 네. 있는 그런 사람이 가르쳐도 10분, 5분이라는 답이 나오는데 집에 갔을 때는 오죽할까요? 달라지겠죠. 네. 훨씬 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단 집이라는 공간 자체도 되게 편안하잖아요. 먹고 자고 쉬고 아이들한테는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집에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잡고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왜 학교에서는 그러면 1교시 한 교시가 네. 40분일까요, 선생님?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게 네. 모든 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수업 구성 자체도 그렇게 쪼개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분이지만. 그렇죠. 40분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1시간 수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는 보이지만 실제로 수업을 하는 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교사는 여러 가지 활동을 나눠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20분 공부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 공부할 때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해야겠죠. 네.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된, 근데 물론 저도 저희 아이 가르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친절하게 안내해주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아이한테 문제집 풀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야지 1시간은 풀어야 돼.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저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아이도 보면은 네, 엉덩이 막 들썩들썩해서 앉아있지를 못해요. 근데 집에서 저희 아이랑 같이 이 공부를 시작했던 계기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가 맞아요. 학업에 이제 구멍이 크게 뚫렸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정에서 안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생각보다 주의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엄마가 시키는 부분은 더 어렵구나. 네, 그래서 일단 이 학습 패턴을 제가 어떻게 아이랑도 잡아줬냐면 일단 2, 3번 정도는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선생님이. 그렇죠. 엄마지만 네네. 아이에게 가르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패턴을 잡아주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습관을 잡아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엄마랑 같이 뭐 수학 연산 이 부분을 해볼 거야.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해줘요. 설명을 해줍니다. 한 네. 2, 3분 정도. 그럼 아이가 학습에 대한 목표를 인지를 하게 되죠. 네. 아, 내가 오늘 뭘 공부하는구나, 뭘 해야겠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2, 3분 정도의 그런 안내를 해준 다음에 이제 활동도 쪼개줬어요. 네, 교실에서 수업하듯이 한 10분 정도로 네. 쪼개줬죠. 그래서 활동 하나, 문제집 이렇게 같이 풀고 함께 살펴보면서 틀린 부분은 다시 내 입으로 설명해 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을 잡아줬고 그 다음 다시 마무리 한 2, 3분 정도는 지금 엄마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잠깐 쉬어요. 네. 일단 잠깐 쉽니다. 그래서 네네. 잠깐 쉬고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하는 네, 이런 패턴을 만들어 갔죠. 엄마 입장에서는 만약에 네. 엄마라고 가정하면 우리 아이가 오늘 뭐 해야 할지를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네요. 네, 대충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시콜콜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네. 적어도 아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겠구나. 그러면 그 20분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이게 습관으로 잡힐 때까지는 그 정도의 그런 엄마의 선생님 그러면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니, 필요합니다. 워킹맘 같은 네. 경우에는 이걸 네. 언제 하셨어요? 저는 저녁 먹고 왜냐면 이 시간을 저도 처음에 욕심껏 막 2시간도 해보고 네. 사실 3시간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안 돼요.
네, 그 안 되더라고요. 정도까지는? 안 되고 저도 할 일이 있고 그럼요. 바쁜데 예. 언제 그걸 다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오히려 쪼개주면서 이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네. 습관을 잡아줬더니 나중에는 이게 익숙해지면서 아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몇 학년 때 하신 거예요, 그럼 담임? 저는 이제 4학년 말 그리고 아, 5학년 초등학교 때 4학년 네. 말. 그때 대부분 사춘기 오잖아요. 네, 선생님. 사춘기 오죠. 네. 반항은 안 하던가요? 엄마가 이게 하라고 하면 하던가요?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아이랑 부딪혔던 부분이 이제 뭐 수학 어려운 걸 풀리고 싶은데 안 하죠. 안 하고 싶은 거기까지 거예요.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20분 공부법을 같이 하면서 이제 쪼개줬다고 했잖아요. 과제의 양을 네. 쪼개주고 집중해서 이 과제를 마치고 쉬고 집중해서 과제를 하고 쉬고의 그런 패턴을 만들어 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맨 네. 처음에 시작해 보자고 할 때는 어떻게 유도하셨어요? 아이하고 일단 코로나 때 보니까 분명히 학교에서 배우긴 배웠어요. 네네. 원격 수업으로. 원격 수업을 예. 전부 배웠는데 확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충격. 네, 완전 충격. 그래서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어를 거의 모르는 거예요. 네, 저희 아이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편이었는데도 잘 몰랐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공백이 딱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이게 상태가 심각하다.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도 네. 알아야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쉴 때는요? 선생님 쉬는 쉴 거는 때는 어떻게 합의를 하셨어요? 쉴 때는 2, 3분 정도. 왜냐면 2, 3분 쉬는 거예요? 네, 그보다 더 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막 한 10분을 쉰다던가 예. 15분을 쉬었다. 또는 그 중간에 핸드폰을 줬다. 예.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아이가 다시 공부로 들어와서 다시 몰입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선생님 네. 학교에서 쉬는 시간도 10분이 넘는데 네. 2, 3분 너무 짧잖아요, 선생님. 하지만 20분만 20분밖에 했잖아요. 안 하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선생님이시니까 초등학교 네. 선생님이시니까 네.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의문도 들 수도 네, 있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가정에서 아이를 교사가 아닌 사람이 가르칠 때 가능한가? 너무 저도 중요하죠. 궁금했던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한번 해서 해보라고. 예, 테스트를 맡겨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가능한지를 파악을 해보았죠.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았는데, 그러니까 교사가 아닌 엄마의 입장에서 가르칠 때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예. 그보다 더 길어졌을 때는 엄마가 부담스럽고 더 짧아졌을 때는 아이가 너무 하는 일이 없어지는 네,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님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단원평가 같은 진단평가를 계속 하잖아요. 공부한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 평가를 했을 때 적어도 80점 이상이 나와야 네. 예습을 할 수 있다. 어, 예습할 80점. 자격이라고 생각해라. 그 최소한의 점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보다 못한 경우는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미처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행을 계속 하게 되는 이 거예요. 2단원도 못했는데 그렇죠. 다음 단원을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어느 부분인가는 반드시 빈 그런 부진한 네. 부분들이 생겨요. 아이의 공부에서 약점 같은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약점이 생기면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찾아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80점을 최소로 봐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그보다 잘 맞았을 경우에는 진도를 나가되 만약에 못 맞았을 경우에는 다시 그 부분을 다시 공부를 짚어줘라. 수학이면 뭐 수학 20분 잠깐 쉬었다가 수학 20분 그리고 또 조금 쉬었다가 국어 조금 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아이랑 같이 그럼 매일 국영수는 하셨어요? 어떨 때는 예. 수학을 2번 할 때도 있고 20분 20분 아, 네. 네, 어떨 때는 사회 과학을 할 때도 있고 뇌가 좋아하는 학습법이 네, 몰입하는 것 그리고 시간 제한을 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있는 공부는 그 시간 안에 딱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지는 이런 같은 네. 양의 과제들은 아이들이 성취감을 맛보기에 아주 좋죠. 예. 이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아, 나는 공부에 그렇게 소질이 없는 게 아니었어. 나도 해볼 만해.
같은 자신감을 주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과제를 하나씩 끝내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아이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으로 쌓이는 걸 보았고요. 집에서 부모가 엄청나게 전문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말고 아이랑 같이 그냥 함께 걸어준다, 그냥 코치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네네.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나 뭐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1대1로 과외를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이랑 같이 이 시간만큼은 아이가 공부하고 어떤 부분 어려워하는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같이 나눠봐야지, 이렇게 조금 마음도 가볍게. 예.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의문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20분 단위로 과제를 쪼개면 20분 이상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요. 저희 아이도 20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충분히요. 있었어요. 초등생이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그래서 괜찮아. 일단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네, 괜찮아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25분, 7분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원래 우리 항상 20분씩 했는데 우리 벌써 30분 가까이 했어. 그랬더니 벌써 30분이나 했어? 네, 이런 식의 변화가 정말 자연스럽게. 네, 오늘 김성희 선생님 말씀이 초등 자녀를 둔 분들께 많은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